네, 보신 것처럼 비정규직이 4년 만에 다시 늘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도 더 벌어지면서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양극화의 현실과 대책에 대해서 박찬희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011년부터 감소를 했다가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제 통계청의 발표를 따라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주 큰 폭의 변화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조금 늘어난 네. 수준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고령 시간제 근로자, 50대, 60대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일자리 정책을 했는데 예. 적어도 좋은 일자리를 고루 많이 만드는 것에는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속사정을 가만히 보면 영세 자영업 하다가 예. 더 어려워져서 아예 임노동으로 저임의 임노동으로 편입하신 분들이 노인이 많고 예. 또 하나는 사유를 가만히 보니까 당장 돈이 필요해서 굉장히 절박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예.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래도 아이 키우는 중장년층 이상이 많죠. 따라서 절박한 사정의 분들이 더 어려운 일자리에도 들어오고 있어서 늘은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단순하게 정규직 지키느라고 비정규직, 특히 시간제 분들이 어려워졌다라는 성급한 해석을 하면 전 안 된다고 보고요. 예.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이 없는 성장이잖아요. 네. 거기다 고령화가 진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도 해서 급한 불을 꺼보자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 결과라고 사실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 세계 경제가 통합이 되니까 세계 1등은 전 세계 1등으로 잘 살고요. 열악한 부문은 동남아시아 저임 노동자랑 경쟁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거기다 요새 반도체 공장 하나 까면 고용 100명 늘어요. 예. 이러니 또 구글, 애플이면 사람 많이 쓰겠어요? 우리가 해외 건설 가고 봉제 공장 하느냐 달라서 예. 당분간은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더 생기고 뭐 경제가 성장 동력을 찾기 전에는 예. 이런 저성장 속에서 좀 덜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어떻게든 나눠 쓰는 현실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제 일자리로밖에 눈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60세 이상이 많고 또 그 네. 뒤를 잇는 게 청년층인 20대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요즘 극심한 취업난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경제가 쑥쑥 커서 좋은 일자리가 뭐 많고 그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도 많으면 당연히 좋은 나라인데 네. 그렇지가 못하고 앞으로도 별로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세계 경제 자체가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일단 경제 살린다고 그러는데 못 살리고 심지어 망친 분들을 혼내주는 일이 먼저겠지만 현실을 하나하나 풀어가자고 보면요. 적어도 당분간 정규직을 많은 젊은이들에게 특히 대학 정원을 잔뜩 늘려놓은 상태에서 전부 일자리를 주긴 하면 어려울 거예요. 예. 근데 또 생각하면 옛날에 7, 80년대에 막 일자리 팔비틀어 갖고 만들었어요. 대학교 졸업자들한테. 예. 그분들 사실 다 나중에 실업자 됐어요. 그러니까 팔비틀어 만들면 오히려 나중에 더 갈 데가 없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예. 지금 현실에서 청년층이 어떻게든 시간제 일이라도 하고 뭐 아르바이트 일이라도 해서 학비도 내고 생계도 보탠다. 이게 현실이라면 예. 경제를 살리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하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예. 지금 편의점 알바 가고 주유소 일하고 또 뭐 도넛 가게 일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그 일 하면서 공부도 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이 가장 단기적으로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네. 도넛 가게나 편의점에서 일하는 젊은이들 얘기해 보잖아요. 예. 논문이나 쓰고 책만 보는 경영학 교수보다 예. 경영을 훨씬 잘합니다. 해봤으니까. 예. 다만 생각이 조직화되지 못했는데 네. 그러면 그 도넛 회사, 편의점 회사가 마서 예. 전문가들하고 같이 공부시키고 얘기하고 그게 학교랑 연계돼서 학점도 되고 하면은 예. 이게 단기적으로 가장 낫고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예. 삼성전자 기획실 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자기 사업할 때 유리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나눠서 네. 하나하나 풀어보자 이거죠. 일자리가 급하니까 또 워낙 경제가 어려우니까 진짜 뭐 100만 원, 150만 원 일자리도 어떻게 만들어서 다소 옛날 취로 사업 비슷하겠지만 네. 나누어 쓰는 일자리도 필요하죠. 이건 야구로 말하면 번트 스윙. 예. 예. 경제를 살려서 좋은 일자리, 좋은 회사가 많이 생기게 하는 건 홈런 스윙. 예. 그 사이에 청년들이
어떻게든 뭐 내야 한타라도 치고 나가는 정책도 필요한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아마.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그 남녀 성별 분포를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통계청이 이번에 조사한 거 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남성 가운데 그러니까 10중에 7은 그러니까 네. 70%는 출퇴근 일자리 그러니까 전일제 일자리가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걸 뭐 조사해봐야 아나요? 근데요, 이 아르바이트 노동자 중에 최근 2년 새 증가폭이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다. 이건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연관지어서 고용 보면. 시장에서 네네. 뭐 여성이 더 많은 거죠. 열악한 일자리로 네, 유입되는 원래는 이제 게. 아르바이트는 네. 여자가 더 많은데 네. 최근 2년 새 증가폭이 남성이 더 많다. 그게 뭐겠어요? 요거는 일자리를 어떻게 봐야 잃었으니까. 남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예. 또는 자영업 하다가 잘 안 됐고. 음. 근데 당장 좋은 자리는 없으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에서의 단기적 일자리라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회사 다니다가 예, 예. 그만두고 예. 치킨집 열었는데 잘 안 돼서 아. 대리기사 가시고 어디 경비 가시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나쁘게 보면 그렇게 몰려나는 분들의 사정이 정말 딱하고 어떻게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지만 예. 또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120만 원, 150만 원 하시고 또 사모님이 뭐 어떻게 마트 일하시고 예. 자식이 같이 일해가지고 하면 또 면세점 미치기 때문에 예. 중소기업 부장만큼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물론 일이 힘들죠. 예. 그러나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 기회를 만들어야지 전부 삼성전자 기획실에 해외 출장 다니는 사람들 자리를 주긴 또 어렵잖아요. 네. 그 지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네. 뭐 사회보험이나 노조 가입률 같은 노동 조건이 악화되는 건 역시 문제로 꼽히고 있어서 방금 금액적인 부분을 비교를 해서 뭐 중소기업 부장과 비슷한 수준을 얻을 수 네.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과연 금액으로만 접근할 문제인 것이냐? 왜냐하면 그렇죠. 정규직의 200만 원과 비정규직의 200만 원을 맞습니다. 같이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논의를 자칫 잘못하면 예. 정규직의 이익 때문에 비정규직이 어렵고 더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렵다 이렇게 가면 또 경영의 현실에서 그러면 모든 일자리가 다 비정규직으로 휘둘리는 건 더 문제라서 고용의 네. 탄력성을 위해서 두었던 일자리가 비정규직에서 다시 또 내리가 시간제도 됐으니까 네. 이 체제를 최대한 위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죠. 예, 예. 그리고 고용 현장에서 시간제 받으시고 뭐 비정규직 하시는 분들이 훨씬 열악해요. 뭐 예. 힘이 부족하니까.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보험의 폭을 넓히고 고용 보호의 폭을 넓히고 예. 근로 조건의 폭을 넓히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작은 돈을 받는 일자리지만 어떻게 식구가 모아서 하는 거지. 뭐 잘못 얘기해서 당신들 셋 모으면은 뭐 중소기업 부장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날 얘기죠. 그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큰 폭은 아닙니다만 네. 증가세로 돌아선 이 비정규직의 이 자리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대로 더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풀이 꺾일까요? 저는 속사정으로는 네. 결국은 절대 줄지 않고 늘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계속.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어렵고 거품이 예. 계속 빠져야 되는 것이고 네. 중국 경제도 이제 바닥이 미천이 드러났고 예. 더구나 우리도 당분간 성장 동력이 뭐 눈에 띄는 게 잘 안 나올 사정이고 네. 글로벌 경제니까 열악한 어려운 부분은 동남아 저임 노동자랑 경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저임금에 어렵고 뭐 시간제라도 나가야 되는 게 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안전망을 쳐서 보호를 하는 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저성장과 양극화가 현실이고 피하기 어렵다면은 삶의 기본을 갖춰주는 이른바 이 생활의 비용을 줄여주는 생활 인프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노인 들어서 힘든 게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교육시키고 노후 대책하고 뭐 네. 어디 가서 하다못해 좀 걸어 다니려 하려면 다 돈 들고 하잖아요. 예. 이게 예. 교육, 의료, 사회적인 어떤 혜택, 예. 그다음에 운동하고 예. 쉬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설을 갖춰줘 가지고 국민 대중이 생활비 자체를 줄일 수가 있으면 네. 훨씬 고통이 덜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기대 자체를 낮추는 건 고통스럽지만 예. 삶의 기반 시설을 만들어주는 거는 중요해요. 예를 네. 들어서 경춘 고속도로 싼 값에 타고 가서 거기서 산책이라도 하고 1박 2일 등산이라도 하실 수 있는 노인이 있으면 예. 이게 이제는 옛날에 경인산업도로보다 더 중요한 세상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복지랑은 약간 달라요. 복지는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예. 근로대중 전반에게 생활비가 덜 들고 생활의 부담이 덜 들면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받고 어려운 현실에서도 좀 고통이 덜해요. 예. 거기에 더해서 근로 현장에서 보호를 해드려야 되겠죠. 아, 그러면은 지금 뭐 저성장 국면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네. 어떤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 보호를 강화를 하고 네. 생활 인프라를 좀 갖춰서 네. 비용을 낮추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어려운 분들 어떻게 한 달에 담은 몇십만 원에도 만들어 드리는 게 번트 스윙. 예. 더해서 청년들 뭐 좀 지금 일하는 거 좀 낮게라도 해보자. 내야 안타. 홈런은 좋은 회사 많이 생기고 좋은 일자리 많이 생기게 한번 해보자인데 네. 대한민국에 왜 어렵냐면 생각해 봅시다. 예. 지금 고용 정책 볼까요? 고용 관련 기구 엄청 많아요. 예. 가면 뭐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네. 적성 검사부터 쭉 앉아 있는데 그 인건비 들어가고 기관 유지비 들어가는 거 모으면은요 아마 1년에 수백억 될 거예요. 그거 더해서 대학에 연구비 뿌리는데 이것도 제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일종의 뭐 생계보조처럼 막 나가는 데도 있어요. 예. 그뿐인가요? 창조경제 한다고 일자리 뿌리고 뭐 여기저기 돈 나간 게 전부 다 1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일자리고 다 비정규직입니다 이게. 예. 단기 연구원이 대표적인 경우죠. 네. 자 급하니까 쓰는 번트 스윙이란 모르겠는데 예. 이거 다 모으면은 예. 적어도 자본금 1,000억짜리 회사 한 5개는 세울 수 있어요. 네. 100억짜리면 몇 개 세울까요? 50개 세우겠죠. 네. 자본금 100억에 해외 투자 한 200억 받고 금융 지원하고 뭐 은행 돈 좀 해갖고 멀쩡한 회사 한 외형 한 1,000억, 2,000억짜리 만들어서 키우면 예. 금방 일자리 몇만 개 만들 수 있어요. 다만 그러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고 예. 네. 나누었으면은 한 100만 명이 나누는데 예. 이렇게 하면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생기고 부담이 따르잖아요. 네. 정치인들에겐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글로벌 세상에 좋은 사업 아이템이고 아이디어가 좋으면은 세계에서 돈이 모이고 세계에서 사업을 하자고 해요. 예. 아이디어 있고 가치 있는 데다가 다른 데 허투루 뿌리는 돈 모아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주면은 이게 예. 홈런 스윙이 되는데 네. 예. 2015년 대한민국에서 이게 되겠어요? 어렵다는 말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자기 일자리고 지킨다고. 어떻게 보면 고용정책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는 분도 많겠지만 고용정책, 교육정책 다 보면 고용을 만들자고 하는지 그분들의 고용을 위해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많다고요. 네. 취업박람회장 가보세요. 그걸로 몇 명 취업될 것 같으세요? 취업박람회장은 사실 대표적으로 나라 돈을 가지고 이벤트업을 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이 하고요. 아마 대학마다 취업 강좌 이런 거 수십 개씩 있을 거예요. 예. 과연 그렇게 해야 될까요? 홈런 스윙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요. 네. 아니면 번트 스윙이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당장 불 꺼보자는 두 가지 정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단 약자에 대한 뭐는 늘 있어야 되겠고요. 정책적인 미비함을 좀 갖추고 어려운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 나간다면 이거 뭐 이제 막연한 추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떤 비정규직의 증가세가 꺾이는 시기는 대충 언제쯤이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그 경제학 책도 보면 롱테일 나오고 뭐 예. 승자독식 나오고 하잖아요. 섬유봉제 시절에 한 10만 명이 일하던 거 지금 다 컴퓨터가 하고 이게 예, 예. 적어도 단기적으로 해결 안 된다고 봐요. 산업구조가. 다만 대한민국은 기회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압축 성장하면서 개도국 경험을 쭉 했잖아요. 예. 지금 은퇴한 40, 50대들 혹은 50, 60대들이 개도국 현장에 가서 예. 생활비 보조받고 1년에 한 2천만 받겠다고 하면 일자리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면은 예. 뭐 한 번에 100만 명은 안 되겠지만요. 네. 개도국 사업에서 기회를 잡고 또 그러면 하다 보면은 예. 또 우리 고유의 문화 같은 것도 붙고 해서 또 여자분들 일자리도 생기고 예. 이렇게 해서 하나를 풀어내고요. 또 네. 청년들한테도 막연하게 그냥 뭐 얼마씩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기회를 만들어주고 가르치고 하면 예. 당장은 눈에 안 띌지 몰라도 조금 지나면 그게 좋은 일자리가 더 생기겠죠.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는 사업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나라 돈 나눠갖고 좋은 일자리가 나오겠어요. 장기적 전망으로 좋아지길 기대하는 건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 나라는 아마 세계에 없을 거예요. 미국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선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차선책이라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자리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찬희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